아니 여보세요? 그 토론을 그러니까 토론을 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급하게 만들어진 법 인정하십니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요. 그러면 국가 아까 예. 우파분 중에 한 분이 말한 거 잘못된 거예요. 요거 아니요. 지금 잘못된 조조님은 게 아니라 그분이 아니요. 얘기한 걸 아니요. 잘못함을 인정하신 거라고요. 아니요. 말이 다르고 다른 게요. 아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니 일단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니 그 답변을 듣고 국가보안법은 얘기를 한 하셔야지. 아니 알았어요, 국가보안법은 알았어. 국가법은 한시적으로 만든 법인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왜 한시적입니까? 계속 위기 그렇지. 또 상황이라는 게. 요것마저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세 분이 올라와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세 분이 네. 말이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국가보안법을 이해를 하고 저한테 덤비는 건지 제가 의문이 나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어요.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위해서 만든 법 맞습니까? 이게 북한을 대상으로 만든 법이죠. 아니 북한 때 북한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법이라고 한다면 내 인정을 하겠는데 북한 때문에 만든 거 아니죠? 북한 때문에 만든 건 아니어도 어쨌든 그 법의 대상이 국가보안법 법의 대상이 다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아니에요? 만들어진 법이냐고 여쭤봤잖아요. 북한 때문에 만들어졌죠. 그럼 남로당 새끼들 개판 쳐갖고 만들어진 법인데 그게 그, 뭐 북한이 아닙니까? 남로당이 그 나- 뭐 하는 데입니까? 남로당이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우리나라 1925년에 생겼어요. 남로당이 일제 때 응? 생긴 당이라고요. 일단 그런데 처음 얘기, 나 그러니까 일단, 자꾸 본인 답정너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처음에 얘기한 거 답변할게요. 네.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만든 것도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을 암악하는 그런 반국가 세력들을 막으려고 만든 거라고요. 남로당이 1925년에 만들어진 거랑 48년에 국가보안법 만들어진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대체? 얘기해주세요. 국가의 이익을 해하려고 만든 법이 그러니까 해하는 자들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만든 법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아, 맞는지 이제 여쭤보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그 이익보다 더 큰 개념인 게요. 이거는 국가의 안정과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런 이익 같은 거를 짜증낸 게 아니라요. 그 그러면 표현 자체도 잘못됐어요. 국가의 이익이요. 안전을 해하려는 그 행위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그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행위들을 막으려고 만든 게 국가보안법이잖아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이 지금 그러니까 요 정의는 좀 하고 가고 싶어갖고 예,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국가의 안전을 해하려는 자들을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만든 법. 그렇죠. 그럼 국가의 그렇다 안전, 그러면 예, 국가의 안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국가의 안전을 해야 하는 그렇죠. 행위. 예, 국가는 그러니까 어떤 법 위에 세워지죠? 헌법 위에 세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건설을 보면 예, 대한민국 이제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되고 예, 헌법에 의해서 국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헌법이 먼저 만들어져요.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 공표를 했고 우리나라 헌법은 언제 생겨요? 7월 17일 날 생기죠. 국가보다도 헌법이 먼저 생긴 거 맞습니까? 예, 얘기하세요, 계속. 그렇다면 헌법을 위해하는 행위 이 자체도 국가의 안전을 해하려는 행위라고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죄송한데, 그걸로 무엇을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지 전혀 저는 감이 안 잡히는 게요. 헌법은 국가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잖아요, 일종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규칙이 헌법이잖아요. 예, 그래서요. 세상의 규칙이. 그러면 예, 어 헌법을 위해하려고 했던 윤석열의 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맞습니까? 왜 그게 윤석열이가 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까? 헌법에 뭐라 돼 있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돼 있죠. 전시 상태 혹은 준하는 그 판단을 대통령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왜 헌법 위반입니까, 윤석열 이 대통령. 이번에 이상민 재판 그다음에 그 한 총리 재판에서
이미 예, 내란이 예, 어 예. 일어났음을 규정을 하는 재판이 이미 선고가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아니요, 내란은 뭐예요? 헌법 유린 행위죠. 아니요. 그러면 이 자꾸, 이상민 아니, 자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해야 되고 저는 한덕수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반국가 활동이에요. 반국가 활동이라고요. 근데 한덕수나 이상민이 한 게 어떻게 그게 반국가 활동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국회 해산 2번,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아, 이승만 진짜 지금 대통령의 발제, 아니 국가보안법 잠깐만요, 얘기하시는데, 아니, 발제 개헌 때 잠깐만. 일어났던 국회의원들 그 감금 사건 이런 것들 자체가 다 헌법 유린이라고요. 이럼 이 사람들은 왜 국가보안법으로 처결을 안 했습니까? 죄송한데, 국가보안법을 할 때 반국가 단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반국가 단체라 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집단으로서 지위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한덕수나 이상민이 뭐 외국 사람입니까? 윤석열이 외국 사람이에요? 그 본인이 하면 자꾸 이상한 거 갖고 와서 끼워 맞추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국가를 참칭하는 행위는 오히려 아니, 지금 아니, 국가보안법을 아니, 이게 국가 아니, 본인이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국가 그 자체인데 무슨 국가를 참칭한다는 겁니까? 참칭이라는 말이 나는 왕이로소이다요. 그러니까 내 아니요. 스스로가 나는 국가야라고 얘기를 하는 걸 참칭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가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권한이 있었고 국회 해산을 시킵니까? 이들 스스로가 내가 국가임을 참칭하는 행동을 한 거라고요. 자, 반국가 세력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아니죠. 윤석열은 이 말 끊지 마세요. 윤석열은 권력을 갖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해준 입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체는 걸어다니는 입법 권력이죠. 이게 어떻게 윤석열이 참칭한 겁니까? 참칭의 단어를 볼게요. 참칭은 분수에 넘치게 스스로 임금이라 하거나 분수에 넘치는 칭호에 대해 스스로 가리키는 것. 윤석열이 어떤 분수를 넘었나요? 국가 권력 그 자체인데요, 입법부의 수장이. 지, 행정부의 수장이 죄송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그러니까 지 스스로가 나름대로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자임을 참칭한 거죠. 왜? 뭐 참칭, 국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한 윤석열 자체가 자기가 국가의 전체인 양 참칭하고 행동한 거라고요. 지가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면서 했던 행동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참칭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말이라고, 나는 왕이로소이다, 내가 국가다 이러면서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윤석열이라는 자가 했죠. 이상민이라는 자가 아니요, 아니요. 했고 한덕수라는 자가 했죠. 아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는 직권 남용이 적용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직권을 남용한다는 게 본인이 주어진 직권을 좀 맞지 않게 함부로 썼다는 게 됐지. 본인의 분수에 넘치게 뭔 걸 한 건 아닙니다. 죄송한데 그럼 우리나라 법에 계엄권이 없나요, 대통령한테? 계엄권이 없는데 그 사람이 계엄을 한 거면 본인의 분수에 넘치게 한 거죠. 참칭의 사전적 단어를 보고 오세요. 아니 몰라서 내가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내가 님보다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왕, 직권남용이라는 자체가 본인이야말로 잠깐만요. 직권남용이라는 자체가 분수에 넘치는 행위가 직권남용이에요. 이건 알고 계세요? 아니죠. 다른 개념이죠. 직권남용이랑은. 아니 직권남용이 그럼 분수에 넘치는 행위가 아니면 뭡니까? 그럼 왜 직권남용이라고 그래요? 직권남용으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 즉 국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하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 본인이 이제 자꾸 계속, 본인이 그 자꾸 단어 계속 갖고
아니 본인이 계속 자꾸 논조물이니까 내가 지금 사전에다가 그 단어 뜻을 다 찾아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분수에 넘치는 겁니까? 직권남용의 행사되는 거는 그 본인들 말대로 그렇게 대단한 입법부의 권리 행사를 막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리 행사 방해, 국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되면 성립될 수 있는 거지. 윤석열이 그리고 언제 나는 왕위로 소위됐습니까? 그렇게 봉건주의적 단어, 자극적인 단어 갖고 와서 프로파간다 하지 마시고요, 본인. 오히려 프로파간다를 시행한 건 윤석열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아니죠. 자기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 반국가 세력으로 선동하여 자기의 위치를 갖다 확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을 사용했다면 그게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가 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동하여 그것을 이루어내는 행위, 이게 프로파간다 맞죠? 예. 그러면 왜냐면은, 어떤 목적으로 이번에 계엄을 했느냐?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음, 사람들한테 선동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프로파간다죠, 오히려. 저도 좀 얘기 좀 합시다. 오늘 왜 이렇게 공격적이실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괜찮은데, 그건 괜찮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단순하게 가지고 계엄을 했다?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면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법제도를 남용하는 건 이재명과 민주당 아닙니까? 뭐 이재명 드럼통 얘기하면 고소하고, 김혜경 코끼리 얘기하면 고소하고, 오히려 그 사법제도를 남용하는 건 민주당이면 시대를 비판한다고? 그 본인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민주당 사람들은. 그리고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계엄을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제가 그러시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보안법을 시행함에 있어,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그 규정함에 있어 많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에 한해서만 그래 왔고, 본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자기네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나름대로 되게 편협적인, 편견적인 법 시행을, 그러니까 법의 집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헌법을 유린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자기의 반대 세력들을 잡아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국가보안법이 아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저 거예요. 어린이야. 어떤 권력이 자기의 반대 세력을, 예. 그러니까 잡아놓기 위해서 집행했던 그런 법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법 자체는 어떤 세력이라도,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로 아니,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죄송한데, 현재 국민의힘을 잡아 넣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죄송한데요. 그 국가보안법 안 보셨어요? 보면요. 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그 처벌하는 그 항목을 보면은 반국가 단체란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이게 주어로 계속 나오거든요.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근데 반국가 단체를 국가보안법에서 뭐라 지칭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법에서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뭐 중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국가 단체가 아니었습니까? 그 주어를 좀 보고 법 해석을 하세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국가 단체는 엄연히 나와 있어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 그러니까 그 남로당 같은 빨갱이들 때문에 만들어진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정확하죠. 명확하죠.
아, 진짜 토론을 많이 해봤지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 진짜 처음 듣습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반국가 단체를 결성하는 걸, 제가 예,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여적 무슨 죄라고 해갖고 형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 형법, 예. 예, 근데 어, 이승만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냐고요. 반국가 행위를 한 모임, 뭐 이건 반국가 아니요, 단체 그게 왜 아닙니까? 반국가 행위입니까? 그 반국가 행위를 규정을 지금 조조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국가에 대한 그 이적 행위를 하는 걸 우리나라 헌법을 그 아니, 유린하는 행위 뭐 이런 걸 갖다가 나는 반국가 행위라고 생각을 그럼 한다고요. 아닙니까? 아니, 그럼 본인의 주관적인 해석이잖아요. 법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국가가 뭐예요, 그러면? 일단 들어보세요. 1조.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법에서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그러니까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다는 지. 아니, 아니 아니다. 아니 또 무슨, 조조님 국가를 알았어. 국가를 뭘로 규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국가의 삼주체가 뭐예요? 국가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영토, 예, 영토, 주권, 주권, 국민 이렇게 3요소죠. 국민. 자, 영토, 주권, 국민을 해하는 행위, 반국가 행위 맞죠? 아니죠. 그러니까 해야 하는 행위인데 그러면 왜, 국가를 좀 뭐라고 그러니까 국가를 들어보세요. 아니,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아니 죄송하지만 현대판 몽 현대판 몽키 스텝입니까? 왜 법을 자꾸 주관적으로 해석하냐니까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한테 죄를 적용시킨다고 하면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다고요. 국내 사람이니까. 왜 자꾸 그 법에 있는 걸 무시하고 왜 본인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요? 법령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반국가 행위 맞아요? 아니요, 이제 본인이랑 토론할 때는 제가 단어를 찾아볼게요. 반국가 행위라고 하셨죠. 어. 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행위, 국가보안법 제2조 등 북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구성이 지령을 받아 지원하는 행위. 이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한테 어떻게 나 적용이 미치겠네. 되냐고요. 아니, 조조님, 그럼 이슬람 이상단체에 가입해갖고, 대한민국에 테러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 이게 반국가 행위 맞아요? 아니, 애초에 본인이 비호적, 아니, 그냥 물어보는 아니요, 거 좀 대답 좀 해줘요. 아니에요, 다, 그건? 그러면, 저기 뭐야, 그렇게, 북한을 제외하고, 다른 진짜. 무장단체하고, 짬짬이 해갖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전복시키려고 하고, 인천공항 테러하고, 뭐 이런 행위가 반국가 행위 야, 아니냐고요.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답정너 들으시려 할까? 분명히 나와 있죠. 국내외에서 결사 또는 집단.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요. 한국의 사람이지 외국의 사람이냐고요. 잘못을 했으면 다른 법이 적용되지 본인의 말대로 이상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대판 몽키 스텝입니까? 왜 법을 창조하냐니까요? 아니, 내 조준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예요? 예, 북한입니다. 북한이죠? 왜 북한을 예, 주적이라고 합니까? 자, 그 너무,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얘기하세요. 주적이라 예. 하면 적이 1번적, 2번적, 3번적, 4번적, 5번적, 6번적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된 적, 이걸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1번적, 3번적, 4번적, 5번적, 6번적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예를 들면 이슬람 무장단체가 우리나라의 테러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나라 어선을
우리나라 그 상선을 데리고 가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하려고 했던 행위 이거 다 그 적군이죠. 소말리아 해적 우리의 적이잖아요. 그 수많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적이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반국가 행위를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많은 많은 적을 얘기를 할 중에 그 중에 적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적이 북한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반국가가 무조건 북한이라고 얘기하는 반국가 행위를 하는 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어떻게 규정을 하냐고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본인이 그렇게 혐오하고 증오하는 국가보안법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법에 있는 대로만 얘기해달라니까 왜 본인이 법을 만들어서 얘기하냐고요. 얘기 끊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이재명이 싫어도 김구가 싫어도 김대중이 싫어도 법을 만들어서까지 비판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처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북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환할 목적으로 국내외, 국내외, 국내외에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구성원이 지령을 받아 지원하는 행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니까요. 아무리 싫어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진짜.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비판합니까? 아니 제가 오늘 조조님한테 그냥 깔끔하게 내가 졌다라고 인정을 할게요. 요것만 예, 증명하세요. 자, 국가보안법에 북한이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예. 아니, 졌습니다, 내가. 그 국가보안법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잠깐만요. 예. 이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반국가 단체라고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가 이슬람 무장 단체는 반국가 단체가 아니냐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자꾸 국가보안법에다 북한만 갖다 집어넣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근데, 자꾸 아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형님, 근데 그 왜 그러냐면요. 반국가 단체에서 그 국가보안법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법에서, 그러니까 형님이랑 저랑 생각하는 그 이슬람 무장단체가 아니에요. 국가보안법에서 설명을 해준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복잡하게 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을 만든 분들이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얘들아, 이 법을 보는 후손들아, 너네들이 보는 이 법에서 반국가 단체라고 하면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이 법에서만큼은 무조건 반국가 단체는 이거야라고 미리 깔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반국가 단체 사례가 북한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령을 하고. 그리고 애초에 국가보안법을 만들 때 그 배경 자체가 1948년 여순 반란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대상이 사실상 북한입니다. 그 북한이 들어가지 않아도 북한 때문에 만든 법이거든요. 법 자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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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요, 얘기하세요. 대한민국에 테러를 가하는 모든 행위 단체 뭐 이런 걸 저는 반국가 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지금 여기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 모두가 다 우리나라의 반국가 단체는 북한이다. 이 규정을 짓고 있다니까.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예, 그러면 아예 북한이라고 국가보안법이 북한 때문에 만들어졌으면 예, 북한 방지법, 음. 아니요, 뭐 그게 왜 그러냐면요. 북한 찬양 그 방지법 뭐 이런 아,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아니요, 그거는요, 여기 있는 분들이 왜 북한 하냐면요.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네요. 대법원은 여타 판례. 대법원이 1971년 9월 28일 선고. 대법원 1988년 3월 22일 선고. 대법원 2003년 9월 23일 선고.
여타 판례에서 북한을 일관되게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다. 그 판례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분들이 뭐 자신의 감정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는 라는 집합이 있다고 치고요. 북한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이다. 이 명제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국가 단체가 존재를 해.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기하세요, 계속. 그 반국가 단체라는 큰 집합 안에 조그만 부분 집합이 북한이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북한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반국가 단체에서. 그런데 왜 국가보안법에 계속해서 북한만 갖고 오신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왜냐면요. 왜 어, 국가보안법은 북한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지금 예, 항상 주장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현재 예,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이므로 뭐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러면 그렇죠. 북한이라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전쟁이 휴전이 종전이 되고 전쟁 끝나면 그때 가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갖다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북한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얘기를 하지만 국가보안법에 읽어보시면 단 한 줄도 북한이란 말이 나오질 않는다고요. 근데 왜 죄송한데요. 국가보안법이 북한 때문에 존재를 해야 되냐고요. 예, 그러면 제가 당, 딱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요. 근데 진행이 너무나도 간단한 경우인데요. 북한이라 나와 있지 않아도 이 법에 나오는 반국가 단체의 정의에 가장 들어맞는 애들이 북한이라고요. 우리나라를 배후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확하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죠. 괴뢰 단체로 인정하고 있죠. 근데 걔들이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춰서 우리나라를 배후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간첩들을 보내서. 너무나도 명확하네. 북한, 북한하는 이 법에서 정의하는 그 반국가 단체의 그 정의에 딱 맞춤형으로 맞아 들어가는 게 북한인데? 그러니까 북한하지. 아니 그러면 북한 그 저기 뭐야 그 이슬람 무장 단체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의 테러를 저지르기 위해서 예,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그 저기 뭐야 그 집단을 조직을 했어요. 뭐 예, A라는 집단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을 찬양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고무를 하고 예, 어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해서 10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 불고지죄 이걸 신고 안 하면 잡혀가는 게 맞죠? 당연한 거 A라는 아닌가요? 집단은 대한민국이라는 어,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슬람 무장단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조직을 했어. 이슬람 이 무슬 무장단체 그 뭐야 그거 헤이즐라 뭐 하여간 뭐 이런 그 단체를 위해서 그 단체를 그 추종을 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면서 이게 그거 그러니까 그런 무장 단체의 행동을 갖다가 너무 본받고 싶어갖고 대한민국 이거 북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인천공항 폭격하고 막 이지랄 테러를 가해. 이게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국가를 별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애들이면 걔네도 반국가 단체죠. 그쵸? 예, 그러면 근데 국가보안법에 북한이라는 말을 빼야 돼요. 빼야 된다고. 북한이라는 말이 있나요? 본인 아까 없다면서요, 왜 북한이. 국가보안법은 북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돼 버렸냐고요.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우고 이해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왜 반국가 행위냐고요. 이런 걸 갖다 이해를 못 시켜 주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갖다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북한이 아니라 모든 무장단체,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하는 모든 무장단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하려는 단체 이런 것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예. 헌법을 유린했던 이승만, 그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이 다 반국가 단체라고 이들은 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냥 본인은 이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은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을 비판하려고 법을 만들어 갖고 오잖아요. 몇 번을 설명해 드려야 돼요? 다시 읽어 드릴게요. 5번째예요. 이 법에서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배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로 체제를 갖춘 단체. 이승만이랑 박정희, 전두환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냐고요. 무슨 대한민국 궤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대한민국 저기 뭐야 대통령이었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던 발췌개헌, 아니, 유신, 그리고 그 전두환이 만들었던 그 제5공화국 헌법 이런 것들 자체가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내 죄송한데요.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죄송한데요. 분명히 거기 나와 있죠. 정부를 참칭하거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정부가 아닌가요? 정부 맞죠? 왜 자꾸 맞죠. 법을 만드냐니까. 이러니까 본인이 저한테 그 현대판 몽키스트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 법을 만듭니까? 이승만, 아니, 박정희, 아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잘못한 거를 떠나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정부가 아닌데 정부라고 하거나 혹은 국가를 배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외국. 분명히 이게 나와 있잖아요. 본수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걸 참칭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가 헌법 위에 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해서 임명을 해준 그 권한을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 권한을 행한 행위, 이게 자기가 헌법 위에 있었다라는 분수도 모르는 참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까? 분수도 자, 모르는 행동을 한 거 아니야. 지가 무슨 헌법에 아니요, 있다고 헌법을 아니요, 바꿔요. 아니요, 국민들 아니요. 자, 마음 보세요. 빼고. 아니요, 아니요. 보세요. 보세요. 사전 검색했거든요.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이건 아니죠. 또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대한민국 대통령 맞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본인이 헌법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바꿀 수 있어요. 개헌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 개헌의 주체가 누군데요? 헌법을 바꿀 때 누구의 마음대로 하는데요? 발췌 자, 개헌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면은 헌법을 바꿨다고요. 국회의원들이 동의했잖아요. 그럼 국민투표 안 했어요? 유신할 때? 말해보세요. 그럼 유신할 때 국민투표 안 했어요? 국회 해산시키고 아니, 지네들이 그러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만들어 갖고, 아니 국회를 그, 대신하는 헌법기관을 지가 왜 만드냐고요. 이게 헌법 위에 자기가 서 있다라는 참칭 분수도 모르고 하는 행동 아니냐고요. 억지 부리지 마시고 국민투표 안 했냐고요. 유신할 때. 국민투표 이전에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요? 국회의원의 의결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럼 유신 때 국회의원의 의결이 있었습니까? 국회 해산시키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만들고 그걸로 예. 그, 그 헌법 개정안에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그 헌법기관이 국회를 대신하니까 이것은 국회 그 국민투표를 붙일 만한 요건을 갖추게끔 만든 게 통일주체 국민회의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평화통일하려고 만든 거예요. 유신이. 말 잘하셨는데. 얘기의 논점에서 흐려지긴 했지만. 그러면서 본인들 좌파도 맨날 역겹게 물타기 하죠. 김대중 선생이 평화통일하려 했다고.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그럼 평화 통일을 위해서 했던 책찍 썼지. 그리고요. 그러면 뭐 그리고 우리 지금, 유석열처럼 원점 타격하고 드론 날려가면서 살살 약 올려갖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게끔 만든 게 언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걸 했습니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애를 쓰셨고 그것 때문에 노벨상 받은 거 아니에요? 예, 북한한테 역겹게 돈 퍼줘갖고 북한이 핵 만들어갖고 동아시아 안보 계속 위협받고 있죠. 그리고요, 진짜 지금 이 토론 진짜 하기 너무 짜증나는 게 국가보안법 얘기하는데 지금 국가보안법 하나도 얘기 못했거든요, 진짜. 이런 국가보안법을 식의, 위반한 게 국가보안법을 아니요. 집행했던 새끼들이 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다니까 위반한 게 자꾸. 없다고요. 본인이 자꾸 이런 식의 토론하니까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국가보안법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싫어도 법을 만들어서 그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 좀 적당히 좀 해주세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반국가 단체라 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분수라는 단어의 뜻, 신분에 맞는 행위.
대한민국 대통령 맞잖아요. 국가 최고 원수 맞잖아요. 그 계엄이라는 것도요, 국가 최고 원수의 권한이에요. 저는 전혀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현대판 포청천으로 본인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 대통령들 모욕은 그만 좀 하시고요. 이제 국가보안법 얘기 좀 하시죠, 이제. 뭐가 그렇게 불만입니까, 국가보안법?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7조. 그리고 이 7조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불고지죄로 처벌당하는 10조. 그리고 이 10조를 어긴 사람들 이 두 예, 사람을 공무원이 처벌을 하지 않는 행위 11조 이 자체가 다 잘못됐죠. 아니요, 내가 참, 예, 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김일성 찬양을 했어. 옆에 봤던 아버지가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신고를 안 해. 아들이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7조 10조 위반이죠. 근데 진이의 형이 경찰이에요. 그러면 7조 10조를 위반한 내 동생과 아버지를 처벌해야만이 11조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한 가족이 몰살이죠. 그냥 예, 그러니까 이런 예, 말 같지도 않은 한 가정 자체를 갖다가 몰살시켜버리는 예, 이게 법입니까? 예, 이 답변 개떡 드릴게요, 같은 좀. 법이? 아, 좀 정확히 답변 드릴게요. 본인 그 말한 거에 책임지니까 본인 문제는 국가보안법 7조를 어긴 사람이 그 가족인데 그 가족을 불구지했다고 10조로 그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불만이라는 거죠. 그 얘기죠. 네. 읽어드릴게요. 자, 10조, 제3조, 4조, 5조, 제1항, 사망, 사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여기서 똑똑히 들으세요. 다만 본범과 친족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억제하지 마세요. 분명히 나와 있죠. 본범과 어긴 범죄자랑 친족 관계가 있을 때는 그 형을 감경해 주거나 혹은 면제한다. 분명히 본인의 불만은 국가보안법에서 보완했습니다. 그리고요. 7조 갖고 자꾸 뭐라 하시는데 7조 찬양 고무 국가의 조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국가를 위협할 의도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해맑게 인공기 흔들면서 아 해도 처벌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게요. 여기 나와 있어요. 국가보안법에. 위태한다는 점을 알면서 하는 문제인데 이 사람이 그냥 진짜 그 본인이 그 주장하는 억울한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인공기 흔들면서 야 김일성 착한 사람 김정은은 장구경 닮았어 헤헤헤 처벌 안 된다고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불만인 점을요 1991년 5월 31일에 보완을 한 게요 국가보안법 1조 2항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 달성, 1항은 뭐 국민의 생존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빽거리는 부분을 다 보완을 해놨다고요, 안 되게. 대체 무슨 선동을 하는 겁니까, 지금? 본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다 보완해놨네? 아니 뭐 다 얘기하셨어요? 예, 얘기했어요. 너무 쉽게 진짜 이게 이 우매한 우파들 설명을 하려니까 아버지 형 그다음에 요걸로 내 설명을 했더니 요걸 갖고 친족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갖고 쉽게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그다음에 형을 갖다가 내 친구
내 친구의 형, 그리고 내 선생님, 그리고 나의 외가, 그 친족은 또 외가는 안 되죠. 외사촌, 그 이모부, 그다음에 저기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내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이모부 앞에서 예, 저기 뭐야, 김일성이 너무 잘생기고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예, 찬양을 했어. 예, 그랬더니 우리 이모부가 예, 신고를 안 했네. 내 예, 조카가 그러고 있는데 예.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조조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예, 답변 대한민국 드릴게요. 7조, 아니요, 그 10조, 말도 안 되는 게, 11조가요. 아니요, 그리고 내 외사촌 형이 내 외사촌 형이 이거를 갖다가 처벌을 안 하면 11조에 안 걸린다고요. 걸리는 게요. 죄송한데 안 걸리는 아, 게요. 아니요, 답변 드릴게요. 또 억지 부리시는 게, 11조가 안 걸리는 게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7조로 얘기할 때. 국가의 조입,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 알면서, 이 알면서라는 게요. 의도 없이 그냥 한 행위. 그러니까 본인이, 김정은 장국영 닮았네? 잘생겼다. 똑똑할 것 같아.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협할 행위가, 위협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안 걸린다고요. 애초에 국가보안법 7조의 제한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 11조 적용도 위협하는지 안 안 하는지 됩니다. 판단 누가 해요? 예, 법원에서 합니다. 예? 예, 법원에서 해요. 법원에서 하죠. 예. 법원에서 나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단 주체인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법원에서요. 너 위험한 발언을 했으므로 탄양.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찬양이라는 말이 그 나름대로 규정 지어 있지가 않아요. 이 법원의 판단 이걸로 인해서 인혁당 재건이 사건, 불임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난 죄송한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답변, 잠깐만 답변 드릴게요. 이게, 아니 답변이 아니라 얘기하세요. 예. 이 판단의 주체가 예. 법원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모부가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촌형이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주체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버리면 나 진짜 오늘, 판결 끝나고 다음 날 사형당한 인혁당 재건이 사건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당하고 나중에 재심해서 예, 다 무죄 예, 받았죠. 답변 이러한 드릴게요. 사건이 이렇게, 있기 예, 때문에 그러한 예, 거고 인공기 들고 흔드는 사람이 지금 조조님이 얘기한처럼 정신 나간 예, 사람이 흔들어도 여기에 있는 이 방에 있는 저한테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인공기 흔드는 것마저도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 정신 나간 그럼 사람이 알겠고요. 인공기 흔드는데 그게 좀 말 국가보안법 위반입니까? 좀 말 좀 들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아까 얘기해드렸죠. 이 7조에 그, 이 위협할 의도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안 된다는 이 항목이요. 그 1991년 5월 31일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인혁당 사건은 65년도인가 64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불만으로 억울한 사람이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 최근에 국가보안법을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왜 건드냐고요. 아니 뭐 말씀 잘하셨네. 뭐 있기는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없는데 이 법이 왜 필요한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정상이지. 그러면요, 하나 물어볼게요. 도둑이 한 번도 안 든 집이 있어요. 그럼 그 집에 도어락을 왜 설치해요? 어차피 도둑 한 30년 동안 도둑이 한 번도 안 든 집이 있어요. 그럼 그 집에 도어락 왜 설치해요? 어차피 도둑 안 될 건데. 많은 그, 시민들이 남의 본인들이, 걸 제가 탐하지 않을 끝났어요. 정도의 시민 의식이 있으니까 얘기가, 도, 아니요, 얘기 그 안 핸드폰이 끝났어요. 그 아니, 커피숍에 있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시민 의식 그 정도 죄송한데요. 있으니까. 죄송한데요. 안보라는 거는 최악의 상황을 두고 가정에서 해놓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건물 같은 데 소화기 왜 놔요? 불 안 나는데. 30년 동안, 2, 30년 동안 상가에서 화재로 한 번도 안 나는 상가 있는데 그럼 소화기 왜 놔요? 본인 말대로라면? 똑같은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안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 일어나면. 그 일어난 행위 자체가
국가 전복이나 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도. 안 그래요? 그러면은 상가 같은데. 소화기를 음, 두는 이유는 최소한의 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 국가보안법도 그쵸. 마찬가지로 음,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정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에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그 가게에 소화기 2대가 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화기 2만 대를 갖다 놓는 게 국가보안법이라고요. 이거 이해 안 됩니까? 왜 이만데 그 아니죠. 가게에다가 불난다고 소화기를 2만 대씩이나 갖다 놓습니까? 아니요. 그 본인들이 굉장히 그 심한 얘기를 하는 게, 이 간첩행위라는 게요. 단순히 정보를 빼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동이나 여론조작처럼 공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광범위한 위협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형법의 간첩죄로는 미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간첩죄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오히려 본인이 얘기한 그 안전장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같은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나는 택시기사가, 나는 30년 무사고니까 안전벨트 안 해야지. 사고 언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위험한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좌파들은. 이게 30년 무사고인 사람이 에어백 깔고 보험 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30년 무사고인 사람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에어백 깔고 보험 들고가 아니라 뭐부터 합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30년 그 무사고 경험이 가장 중요한 안전이에요.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충분히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하는 거, 이적죄, 예. 여적죄, 그다음에 그 간첩죄 등으로 다 다스리고 있어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갖고 이적 행위를 할 것 같은 놈 잡아들여야 돼. 여적 행위 아니라니까요. 할 것 같은 놈 아니 뭔 아니요. 소리예요? 그거는 말, 국가보안법에 미수도 처벌한다 이 조항 왜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요? 국가보안법에 미수도 처벌한다 이런 조항 왜 들어가 있냐고요. 어떤 거요? 미수도 처벌한다. 당연히 미수도 처벌해야죠.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그 굉장히 유치한 질문인데, 그러면은 내가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어요. 혹은 훔치다 걸렸어요. 훔치다 걸린 게 미수죠. 그럼 미수는 죄 아닙니까? 그럼 살인미수 왜 처벌해요? 본인 말대로 보면? 아 그러면 살인 안 한 건데? 아이스크림을 맞잖아요. 아니, 훔치고 잠깐만요. 아니 본인, 아이스크림을 훔치고 싶다. 저 새끼는 아이스크림을 훔칠 것 같아 하고 잡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 항목이 국가보안법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데요? 그 항목을 그냥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미수라는 말 자체가 말이면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아까 조조님 얘기한 대로 이적 행위를 아니 그러니까 형법상에 있었던 이적 행위가 그러니까 이적 행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 미수죠. 이걸로 처벌하면 돼. 그런데 자, 아니요. 법대로 갑시다. 형법 제25조 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대체? 뭐가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아니, 기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얘기하지 아 말고 형법 25조로 갖고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답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행위가 일어났고 목적 달성을 못하고 목적 달성에 실패한 행위 이게 미수예요. 맞죠? 그러니까 형법 25조. 예, 형법 제이야, 25조 그러니까 뭐 닥터 쉽게 악마 인정해. 그러니까 이 우매한 우파들이랑 토론하다 보면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그러면 본인이 아니 행위를 아니 그러니까 행위를 본인 실 아니 억지를 쓰시면서 우파들 탓하지 마세요. 우파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풀어서 얘기를 안 하면 이해를 못 아니, 하니까. 나도 그 못하는데 그 조선님한테 하는 얘기 듣는 아니에요. 조선님한테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알고 그냥 듣는 있는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듣는 사람들한테 이게 알고 미수예요. 있는데, 알고 자, 있는데, 그러면 국가보안법상의 미수로 적용되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석기 사건이에요. 유호성 사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즘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니까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미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유호성 사건이 무슨 10년, 2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잡혔던 그 저기 뭐 간첩죄로 그리고 그 간첩죄에 적용받아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처벌당한 민주노총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 행위를 하다 걸린 거죠. 그쵸. 그런데 자, 그러면 여태까지 국가보안법의 판례는 법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판례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런 예가 예, 판례에 의해서 또 판결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뭐야 형량이라고 양형 기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가보안법의 판례를 보자면 아까 불임 사건도 예를 들어 드렸는데 독서 예, 모임에서 예, 그러한 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은 국가 반역 행위를 저지를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이들을 처벌한 게 불임 예. 사건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저도 이것도 얘기 좀 판례가 합시다. 나와 판례가 뭐라고요? 저도 이제 얘기 좀 합시다, 좀. 네? 얘기 좀 한다고요, 얘기 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조금만 기다려 그냥 금방 끝날 알았어, 알았어. 건데 알았어, 죄송해요, 판례가 죄송. 있었고 예,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이놈들은 국가 반역 행위를 할 것 같아라고 해서 처벌한 사건입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스크림을 훔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래서 싫어. 본인들이 해달라는 걸 완벽하게 1991년 5월 31일에 해줬거든?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서거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충분히. 뭐가 문제입니까, 대체? 아니 이, 어떤 공안 이거, 사건에서 인권을 존중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어? 사건이요? 박경철이가 탁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 사건도 있었는데 아, 그 그러니까, 이한열을 갖다가 그 체류탄 쏴갖고 죽게 해놓고 이한열을 갖다가 죄송한데요. 아니,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 좀 들어보세요. 죄송한데요. 아니 말만 하면 뭐 들어보래 그게 자꾸. 아니라 타임라인을 갈피를 못 잡잖아요. 박종철 고문치사가 87년도입니다. 제가 얘기한 그 항목을 몇 년에 보완했다 했죠? 1991년. 본인들이 그렇게 억울한 희생자가 많다고 난리난리를 쳐서 그 법을 우리가 보완을 했다고요. 아니, 박종철 사건은 87년도인데 지금 91년도에 바꿨다고 했는데 그거를 박종철 사건을 갖고 와서 비판하면 어쩌자합니까? 그럼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와서 바꿔야 돼요? 말씀하셨으면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얘기하세요. 2024년 12월 3일 날 계엄령이 떨어졌어요. 이게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담화문에서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반국가 세력 때문에 계엄령을 내렸고 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렸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자, 국가보안법으로 얼마나 많은 인권이 짓밟혔을지 조조님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실패했으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너 예, 너무 오바 떠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그렇지만 저는 예. 생각에 이 계엄령이 성공을 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예. 없어요. 아니요, 저는,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얘기 다 하셨어요?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계엄이 성공해서 그 국가보안법 그러라고 만든 건데, 이 반국가 세력 빨갱이 새끼들, 이거 싹 쓸어버리지 못한 게 정말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라고 만든 거거든요,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도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거의 70몇 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줬는데, 이번에도 잘 부탁한다, 보안법아. 할 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빨갱이 새끼들. 이상입니다. 그래 놓고 무슨 인권을 운운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인권이 예, 지금 조조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그 국가보안법에 있는 조항을 갖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많은 인권을 짓밟았던 게 예, 국가보안법인데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조조님은 얘기를 하지만 이런 예. 젠장할 1년 전에 우리가 이 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름에 와서 이런 말을 떠들면 내일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치를 떨고 그때 야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 지금 어느 깜방에 들어가고 나 좆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국가보안법이 유지가 돼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또 계엄령으로 자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싸그리 몽땅 다 잡아놓고 많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 행위를 내가 지켜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되는 게 맞지요. 답변 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본의와 반대로 생각하는 게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난 우리나라의 세월, 수많은 간첩, 그리고 수많은 반국가 세력, 그리고 수많은 공안 사건, 이런 자료들을 보다 보면 이 국가보안법이 없었으면 이 90년대생인 나는 태어도 못 나고 정자로 끝났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날 새벽 5시 7분에 이렇게 한가하게 다리 쭉 뻗고 본인이랑 보이스룸 대화를 정자로 사라지지 않고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준 그 존재가 국가보안법이구나. 국가보안법아, 아프지 마. 사라지지 마.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본인이랑 달라요, 나는. 국가보안법 없었으면 나는 정자로 사라졌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 간첩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민국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어? 지금 현재 보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기 뭐야 그 전두환의 호언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박정희가 총 맞아 뒤지지 않았다면 지금 그렇게 하면 현재 진짜 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잠깐만요. 보름을 할 잠깐만요. 수가 잠깐만요. 없다니까요. 잠깐만요. 그렇게 우파 대통령 모욕하지 맙시다. 저 모욕 못해서 제가 김구 한번 까볼까요, 그럼 지금여서? 좀 적당히 좀 하세요. 뭐 총 맞아 뒤졌다고 뭐 그런 말 없어요. 그럼 김구 그 새끼도 반국가 세력지라도 안두희한테 잘 뒤졌네요. 개새끼 그거 김창수 새끼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제가 뭐 좌파 인사도 제가 모욕한 적 음, 있습니까, 지금?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자기의 그 저기 뭐 부하한테 총 맞는 이런 반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요걸로 바꿀게요. 알겠어요. 예, 나중에 죄송합니다. 편집할 때 우전님이 요걸로 해주세요. 예, 욱해서 우선 어? 죄송합니다. 자, 호원을 처음에 그 철폐하지 못했다면 1987년도에 그때 당시에 호원을 선언한 거, 지금 현재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호원을 선언한 전두환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우린 보름 못했습니다. 참 장담하는데.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현재 정부의 정부를 그러니까 비난하는 행위를 했을 때 모두 다 잡혀갔던 우리가 역사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억지 그만 근데 부려진 민주화 이야기. 운동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현재 국가보안법 7조 아무리 뭐 나가서 지금 광화문에 가갖고 김일성 만세 해도 안 잡아가요 현재. 원래는 잡아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신고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면 옛날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사람한테 신고를 안 하면 10조 위반
그걸 잡아가지 않는 경찰이 뭐 저런 걸로 잡아가 11조 위반 이걸로 인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다 달려 들어갔을 거라고요. 이게 아까도 뭐 지금 뭐 잠깐 그 뭐 기분 나빴던 얘기 박정희의 죽음 그다음에 아닙니다. 그건 호원철폐 괜찮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대 지금 우린 보름 활동 못 합니다, 진짜. 저는 반대로 얘기할게요. 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김대중 선생님이요. 73년도에 무슨 얘기를 한지 아세요? 73년도에 뉴욕타임즈랑 인터뷰할 때 한국은 자유도 빵도 없는 데 반해 북한은 자유가 없다고 해도 빵이 있다고까지 하면서 그 경제적 중요성을 어필하신 게 김대중 선생님이에요. 대한민국이 실제로 70년대 초까지는 북한보다 못 살았고요. 그래서 본인들 김대중 선생님까지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승만 대통령이 도도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예, 1970년대 대중경제론을 보시면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해야 아니 한다라고도 형님 김대중 그게 선생님이 아니라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빵이 있어도 자유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왜 그런 또 얘기 김대중 선생님이 끊습니까 좀. 빵이 있어도 무슨 자유를 갖다가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좀 대중경제론에 나오고 있는 아니 좀 얘긴데 끊지 말라니까요 얘기를. 그게 아니라 73년도에 김대중 스승님께서 한국은 자유도 빵도 없는데 반해서 북한은 자유는 없다고 해도 빵은 있다라고 하면서 그 경제적 중요성을 그렇게 돌려서 얘기했다고요. 근데 저는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만들고 한미수호 바오조약해서 안보적으로 안정이 되고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저는 죄송한데 그 호흡철폐하고 그런 애들한테 고마움에도 안 느끼는데요. 왜 고마워해야 되죠?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나서 그 사람들이 지옥을 만들어 갖고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됩니까? 하나도 안 고마운데. 내가 왜 반문하겠습니다. 내가 왜 조국한테 고마워해야 됩니까? 그 조민, 그 조민 의대 보내려고 화염병 던졌는데 내가 왜 추미애한테 내가 왜 고마워해야 됩니까? 자기 아들 카투사 뺏으려고 민주화 운동했는데 고마움을 못 느끼겠다니까요. 하는 짓거리 보면. 그러니까 도도님처럼 고마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10명,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1000만 명.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뭐 이해 좀 해주세요. 그냥 많은 사람이 뭐 고마워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그 1000만 명에 들어가느니 그냥 사마리아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사마리아인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고마움 별로 안 느껴요. 그 사람들한테 냉정히 얘기해. 근데 다만 그 사람들한테 선동당해서 민주화를 외쳤던 시민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낍니다. 진짜 고마움을 느끼는 건 그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의 선동에서 앞에서 선동하고 뒤에서 빠져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그런 조국, 추미애, 윤호중, 유시민 이런 사람들한테 고마움 못 느껴요, 저는. 다만 거기에 있었던 이름 없는 대학생일, 이름 없는 직장일 이런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느끼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 대전 조조님이 말씀하신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10명, 고마움을 예, 느끼지 않고 예, 비판하는 사람은 1000만 명. 예. 아니 사실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결과로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지금 조조님이 그 응원하고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수 80만 명. 그리고 그 제가 그러니까 뭐 지지는 하진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응원하고 있는 정당은 500만 명. 아니 뭐 이 정도 차이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국민의힘 정당 수는 100만 명이 넘었고요. 죄송한데 역사는 돌고 돌아요. 본인들 그렇게 오만하게 굴다가는 본인들 나중에 톡톡히 당할 겁니다. 역사는 돌고 돌아요. 영원한 권력은 없거든요. 권불 10년이라는 얘기 아시죠? 노무현, 김대중이 잃어버린 10년을 넘지 못했어요. 권불 10년이에요. 이명박, 박근혜도 10년을 못 넘었고요. 진영을 떠나서 세상의 이치인데요. 그렇게 지금 세상 다 가진 듯이 우파 방매, 괴멸했다가는 본인들이 한 방식 그대로 톡톡히 당할 날이 올 겁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한강 작가가 얘기를 하죠. 과거가 현재를 살리고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라는 얘기가 여순 때 일어났던 항명으로 인해서 12.3 항명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2.3 항명이 없었다면 이 아, 내란은 성공을 했을 것이고 예, 대한민국은 초토화돼서 인권이 유린되는 사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죄송한데, 건보 10년과 죄송한데, 마찬가지로 좀 제 말도 좀 그냥 좀 머릿속에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제가 분명히 그 여수는 한 2시간 토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순 발언에 대해서 내가 잠깐 짚고 가는데, 그게 과연 옳은 학명일까요? 그렇게 진짜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당한 명령에는 항명해야 된다라는 역사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법에 항명죄에 부당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게 된 겁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명령 상관없는 다 따라야 그게, 됩니까? 그러면 군인이? 아니, 답변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또 여수는, 또 얘기하는데, 또 얘기하는데. 난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몇 번씩 얘기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니야.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럼 여순발언을 할 때, 당시에 증언의 기록이 있어요, 병사들의. 그러면은, 그래요, 뭐, 지창수가 얘기를 해요. 지창수가, 잠시만요. 솔직히 이거 한 가지 사건 갖고 막 한 3시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돌고 돌아 뭐 이렇게 오긴 하네요. 그냥 왜냐하면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여순발언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럼 여순발언 할 때 지창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제주도에 가는 명령에는 거부하겠다. 거부해서 인민해방군에 합류한다. 이게 부당한 명령 거부니까 인민해방군이 뒤에 어디를, 인민해방군은 왜 나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다고 아, 진짜. 그때 당시에 장교분들, 살아계신 분들 증언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이고, 진짜 아니 오늘, 걔네들 항명할 때 그 선언문이 있어요. 여순 선언문이라고 그래갖고 거기에 그, 뭐 저기 뭐 아니, 북한 그런 말 없고요. 아니, 미군 철수를 주장을 했고 아니, 그다음에 그거, 또 그 유리한 것만 또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여수인민위원회 결정서 6개 항 중에 두 번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와 충성을 맹세한다. 세 번째, 대한민국 분쇄를 맹세한다. 네 번째, 남한 정부의 모든 법령을 무효로 선언한다. 이게 무슨 항명입니까? 반란이지. 근데 그때 우리가 2시간 토론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사회적으로. 사태로 끝내자고.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순 사태라고 하죠. 뭐 지역 주민들의 아픔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저 하여간 뭐 3시간 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국보법 폐지를 이제는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뭐 이 어, 정도 뭐 설득했으면 뭐 저는 도도님은 설득 저 못했지만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설득당했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설득 안 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저 진짜 이거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얘기도 못했어요. 그건 진짜. 진짜 오늘 왜 이렇게 파이팅이 넘칩니까? 초장부터 바로 이 사람 박정희 국가보안법을 아야. 쳐버렸다. 근데 조도님 나딴 거보다는 예. 이게 너무 나름대로 내가 좀 밍밍하게 이 우파들 말을 갖다 받아주다 보니까 좀 약간 이게 시간적으로 좀 모자라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갖고 내가 이제 좀 밍밍하게 가면 한 10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빨리 어, 끝내고자 좀 저는 그냥 좀 약간은 좀 이제부터는 좀 세게 좀 얘기 좀 해야겠다. 근데 이 세게 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제가. 세게 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네. 세게 하면 마시고
어쨌든 뭐 그럼 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럼 우전님?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조조님이랑 처음에 토론하고자 시작했던 것도 아니었고 조조님 중간에 올라와서 어 솔직히 조조님이랑 토론하면 나 힘들어 나도 솔직히. 아니 저는 다른 저기 아까 왔던 분들 그런 분들 100명이 와도 상관이 없는데. 아니 제가 다른 방에 있다가 제보가 왔어요. 저 캡틴님 방에서 그 루카스라는 사람이랑 놀려고 했는데 그 캡틴님 방에 있는 사람 많고 여기로 오래요. 그래서 나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일단 야, 뭐 알겠어. 치사하게 또 조조님 데리고 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진짜 어쨌든 뭐 우재님 이거 진짜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 저기 뭐야, 나 맞았어. 저기 그 형이 좀 가서 혼내줘. 뭐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예, 제가 데려온 거 그,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죠. 아니 누가 가서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그 악의 무리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온 거죠. 국회의사당에서. 예. 어쨌든 오늘 좀 굉장히 아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딱 세 가지. 국보법은 일제세에 있었던 치안 유지법을 개정해서 만든 졸속적인 법안이다. 그리고 처음에 이 졸속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법안이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이승만이. 요 두 가지는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게 이승만이에요. 그리고 1953년에 국보법 폐지안이 국회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이 폐지안 통과를 위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라 자그마치 93표나 되는 국회의원이 기권을 했어요. 이승만의 압박, 억압, 그리고 알겠어요. 강제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알겠어요. 것만 봐도 이 국법은 이미 폐지됐어야 되는데 그 이승만이라는 독재자가 결국에는 이것을 75년 동안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한테 진짜 악마 같은 선물을 남겨준 이게 거라는 법 요것만큼만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래서 폐지돼야 돼요. 예,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말고 75년 됐잖아요. 뭐 75년, 뭐 76년? 어느 좀 됐는데 우리 90년대, 80년대생분들 우리가 정자로 사라지지 않은 게 다 국가보안법 덕분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스룸 하는 게 다 국가보안법 덕분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이게 조조님 하나만 더 사실 얘기하십시오. 2004년에 국보법 폐지 논란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보법 폐지를 하고자 1953년에 있었고 2004년에 있었어요. 2004년에 참 여러분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자그마치 3명이나 찬성 의견을 던졌던 법안입니다. 그때 폐지가 못된 게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들이 단식하면서 지켜냈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얼마나 국가관이나 사명감이 있으셨던 분이냐면 12.2 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나서 처음에 한 얘기가 뭔지 압니까? 전방은요. 그렇게 국가를 챙긴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식까지 하면서 그 국가보안법 막죠. 그 3명 중에 임홍신이라고 그 한나라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새, 요것만큼은 그냥 뭐 음, 제가 또 요거까지는 뭐 팩트니까 요거까지만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이번에는 국보법 폐지를 위해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참여를 했거든요. 자그마치 37명이나. 아이고, 좀 근데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폐지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거 없애고 새로 만들자. 이거 없다고 우리나라 안 돌아가지 아, 않습니다. 절대. 예. 간첩 다 말도 안 때려잡아요. 형법상에 간첩죄 다 있고 이적죄, 여적죄 다 있습니다. 그 불법 단체법도 있고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 침탈하려는 행위도 테러 방지법으로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거 국부법 없으면 나라 망할 것처럼 우파 여러분들 그 이 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도 이런 쓰레기 같은 법 이제는 없애고 새로운 좋은 법 만듭시다. 예, 선동돼 가지고 끼어들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조치고 형법이라는 것은 후속조치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느냐? 형법은 적국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적국이 아닌 반국가 세력,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해가 될 수 있는 세력에 있어서는 전부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으로 인해서 흔히 간첩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으로 다른 나라 국가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해요. 북한만 가능이지. 그 뜻은 국가보안법이 여러 방면으로 보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맞아요. 법이죠. 예. 예, 굉장히 좋은 게요. 이거 뭐 항목이 있는데 너무 야, 이미 진이 우전님 이 빠져서. 정도면 우전님 이 정도면 반칙이에요. 토론자들 마지막 발언했는데 주간에 와갖고 내 아, 3시간의 노력이 뭐가 되냐고. 예, 죄송합니다. 진짜 저도 캡틴님 방에서 적당히 그 루카스랑 사람 데리고 노유했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이게 뭔 고생입니까? 수고하셨어요, 조전님. 야, 새해 알겠습니다. 복 예, 많이 받으시고요. 예, 다들 연휴 마지막 날 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저한테는 복 즐거운. 주지 마세요. 저는 우파들의 복은 받지 않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여전하시네.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